지금까지 항상 똑같이 갖고 있는 마인드가 있는 게 난 되게 대중적인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재밌어 하는 걸 다른 사람들도 재밌어 해. 네, 요런 신념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재미없는 걸 따라서 내가 그 중에서도 내가 재미를 느끼는 거를 말을 한 거지. 전하고 싶었던 거지. 그 중에서도 재밌었던 건 뭐냐? 선수와 선수의 관계. 아, 그렇죠. 네, 네. 캐릭터 만들어주고, 그렇지. 그 안에 뭐 대결 구도 같은 거, 스토리 만들어주고. 그러면 이제 이런 경기 내적인 얘기보다는 딴 얘기 하는 거지. 경기 재미없으면. 보지도 않았다는데, 그런 거. 왜 옆에 하나 더 있으니까. 그 사람이 게임 얘기해주고. 그럼요. 역할이 있잖아. 세 명이 똑같은 일, 그러니까 이 캐스터는 자기 고유 역할이 있지만 해설자 둘이 똑같은 일을 하면은 왜 둘이 앉아 있어야 돼? 하나만 있으면 되지. 네. 그러니까 하나 더 있으니까 이제 막 나는 내가 재밌는 거를 이래서 재밌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를 한 거고. 보는 사람의 즐거움에 초점을 맞추고 접근을 한 건데, 이제 그렇게 의미를 하나하나 뭐 선수 캐릭터라든지 무슨 갈등 구조라든지 이런 거에 의미를 이렇게 다 부여하고 접근을 하게 되면 확실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좀 전문성이 떨어진다. 뭐 이렇게 엄대엄 이런 얘기도 여기서 괜히 나오게 되고, 그런 비판 같은 거 어떻게? 전문성이 떨어지기도 했죠. 나중에 가서는. 초기에는 나만큼 게임을 많이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김도용이라고 딱 왔지만 정말 몰랐어요. 게임 진짜 잘 몰랐어요. 애들 뭐 알아? 게임이나 할 줄이나 알지. 네. 하는 것도 아는 건 다르니까. 거기다가 초기에는 내가 중계를 진짜 많이 했거든. 중계를 많이 하는 게 무조건 유리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내가 계속 이제 보게 되니까. 네, 뒤로 밀리게 된 좀 그런 배경 중에 하나는 내가 프로리그를 안 했기 때문에. 네, 프로리그를 안 해도 경기는 주로 이제 챙겨본다 치고 챙겨봐도 다 볼 수는 없는 노릇인데다가 너무 많았어요. 저기도 저거 맨날 나오면 저기도 저거 또 봐야 돼 똑같은 걸. 예,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기사 같은 데서 특별한 경기였다라고 하면 보지만 그렇지 않고 평범한 경기였다. 블루스톰에서의 테란데 프로토스였습니다라고. 블루스톰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이겼음. 그거만 봐요, 그거만. 근데 되게 재밌는 경기였대. 그럼 보지. 예, 그러나 어쨌건 중계를 하면서 보는 거하고 그냥 이렇게 시청자 입장에서 보는 거하고는 차이가 나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초기에는 나는 온게임넷의 모든 중계도 다 했지만 게임큐라는 방송국의 중계도 내가 다 했거든. 네, 게임큐는 정말 많은 양을 시켰어요. 이제 거기가 이제 나이스 게임 TV의 전신이지 이를테면. 인터넷으로. 네, 인터넷 게임 방송국을 표방했었던 최초의 방송국이 게임큐예요. 근데 게임큐는 어떤 수익 모델을 찾지 못해갖고 결국 망했는데. 네, 아무튼 그렇게 워낙 많이 중계를 했었기 때문에 나만큼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김캐리도 굉장히 이제 노력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나서도 창선이라든지 이런 선수 출신 해설자들이 나오면서부터 이건 어느 종목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절대 비선수 출신이 선수 출신만큼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절대 보세요, 절대. 우리가 조금도 관심조차 두지 않는 것에서 뭐가 보이는 애들이 선수들이거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선수들이었던 애들은 그거를 집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매니악한 관중들은 그 시청자들은 거기에 막 굉장히 카타르시스를 느끼지. 와 정말 쩐다 역시 선수 출신. 근데 뭐 나는 그거 내가 할 수가 있나? 예, 어차피 할 수 없는 데다가 내가 중계하는 어떤 숫자도 슬슬 줄고, 예? 그리고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쩌는 예측을 했다 치자 이거예요. 근데 그건 그냥 넘어가.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때가 언제였지? 정민이하고 함께 중계했을 때인가? 요한이 그때 경기가 아마 서지훈 대 이명환이었나? 누구였나? 왜 울적거려? 네. 서지훈 대 누구 경기를 디프로스트에서 한 경기 있어요. 네. 응? 경기 있는데 이 빌드는 서지훈 선수 빌드 보면서 내가 지훈이 경기를 이렇게 되게 인상 깊게 본 게 하나 기억이 나서 얘가 지금 또 그렇게 하는구나. 이거는 서지훈 선수가 이렇게 한 다음에 온리 탱크를 모아서 온리 탱크로 미는 이런 전략으로 생각이 된다. 그러니까 정민이가 맞았던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제가 저 빌드 압니다. 이러면서 저 빌드는 뭡니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내가 선출이 아닌데 그 말을 반박을 못 하잖아요. 그래.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내가 말한 대로 하더라고. 근데 이게 상황이 역전이 됐으면은 내가 정말 욕을 많이 먹고 선수 출신은 역시 선수 출신 그러면서 막 찬양을 받았을 거야. 그렇죠. 근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게시판 가가지고 오늘은 내가 석세스 했으니까 그래도 오늘은 내가 욕 안 먹고 좀 좋은 소리 하는 애들이 있겠거니 이러면서 가봤는데 얘기 안 나오더라고. 언급이 없다. 네. 그래서 난 그때 딱 느꼈지. 소용없다. 나는 내로를 해야 된다.
나는 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뭐 선수 흉내 낸다 그래서 누가 그걸 기대하는 사람도 없고, 그것이 이렇게 굉장히 들어가는 에너지는 500이야. 근데 내가 그걸 이루어냈을 때 나한테 떨어지는 건 10이야. 근데 내가 원래 잘하는 거는 들어가는 에너지는 한 50 정도 되는데 그걸 잘하면은 사람들이 와 200, 300 이렇게 해주면 당연히 그걸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점을 더 강화하게 되는 거지. 사실 요즘에도 그런 얘기가 많으니까요. 이제 물론 전문적인 해설도 확실히 선출들이 잘해주고 있으니까 예전처럼 이런 어떤 포장해주고 그런 그런 거를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도는 건데 네. 처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그 해설들 때문에 이제 막 그 유저들이나 시청자들이 막 불만을 막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엄정 해설이 지금 해설 쪽으로 하는 룰이 많이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고, 근데 다른 온게임에서 다른 중계진들이 이렇게 했을 때 지금은 뭐라 그러냐면 염재경이었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이거를 이런 구조를 만들어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다시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되게 웃겼던 게 뭐냐면은 그때가 WCS 뭐 이거 하고 나서 오히려 WCS 방송을 온게임넷이 이제 이렇게 받아서 한번 처음 했지. 네. 그러고 나니까 롤 PD한테 전화가 딱 왔어. 아, 애들이 형이 다시 와야 된대. 맞아.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좀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있을 때 소중함을 모르는 거야 너희들은. 근데 솔직히 롤 때 내가 잘 못했지. 잘 몰랐어요. 롤을. 그리고 또 우르곳이 너무 판칠 때라. 그게 너무 컸었죠. 초동력하기 치졸하기. 너무 기술이 너무 길어요. 네. 꼭 그래서는 아니고 나는 그건 꼭 내가 초동력차 위치 전환기 이거를 꼭 스킬 이름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는 나는 광석이 때문에 광석이. 광석이하고 아발론 두 개를 할 때 하왕성 말하는 거죠. 네. 네. 뭔가 스킬 뭐 이렇게 뭐 딱 나오면 광석이는 스킬 이름을 다 불러. 네. 뭐 아발론은 내가 진짜 몰랐고 네. 정말 몰랐어요. 광석이가 다 했지. 난 옆에서 막 이렇게만 하고. 그때 같이 게임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좀 열심히는 했지만 네. 그건 내가 AOC 장르를 처음 해본 거였기 때문에 네. 정말 개념이 부족했어요. 둘은 또 어렵잖아. 막 어려워. 안티 디펠 막 네. 이러고 디펠 못했다 내 애들이 욕먹고 그냥. 네, 하여튼 근데 광석이가 그렇게 한타 싸움 벌어졌을 때 딱 스킬 이름을 던지는 게 나는 굉장히 멋있게 보이는. 멋있다. 그리고 롤이 처음에 중계될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롤 처음에 할 때는 물론 뭐 로코도코니 이런 애들을 로코도코나 걔 누구야 클템 네. 예 이런 애들 좀 스타성 있는 애들을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지만 그거보다 더 전 단계에는 스타 플레이어가 당장 없으니까 그리고 누가 될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는 롤이라는 게임 특성 자체가 여러 이제 챔피언들이 있으니까 나는 챔피언들의 매력을 사람한테 던지는 게 일단 초기에는 제일 중요하겠구나 이렇게 판단했던 거지. 네, 그래서 스킬 막 얘기하고 그 스킬에 관련된 어떤 이야기들, 네, 뭐 그런 거를 얘기하는데 난 집중을 했어요. 그런 거야. 그 초동력장 위치 전화기. 왜 하필이면 우르곳이 네. 베인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베인 스킬도 그 당시엔 내가 그 스킬 이름은 싹 다 외웠었는데, 하여튼 경기 내적으로는 난 정말 잘 몰랐어요. 정말 잘 몰랐고, 되게 노력을 했었지. 엄청. 그 재밌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온게임 내에서 롤 중계를 맨 처음에는 저 성균이하고 했잖아요. 당마라고. 네. 성균이하고 용준이하고 둘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나는 롤이랑 게임도 몰랐어요. 근데 몰랐는데 그 원PD가 형 롤 좀 해. 그래서 그냥 사이트 막 뭐 우리나라 이 팬 사이트 이런 데도 몰랐고 영어로 돼 있는 사이트 가갖고 그냥 사전 찾아가면서 영어로 이렇게 애니비아 그러면 막 스킬리스 뭐 프로스트 노바 막 맞나? 뭐 있고 그러면 그런 거 읽어보고 막 그렇게 슬슬 공부하고 있었던 시점에서 부산을 딱 갔는데 지스타. 부산 지스타에서 그때는 스타2도 솔직히 마찬가지였다. 스타2 그때 아직 스타 원하던 시점이었고 WCG를 우리가 하게 됐잖아요. 네. 갑자기 스타2를 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하기도 난 죽을 것 같은데 그 곰TV 애들 얼마나 잘해. 근데 나는 애들이 곰TV 애들이 하는 얘기도 이해도 잘 못하겠더라고. 그러니까 방송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게임 좀 하고 이것도 죽을 것 같은데 거기서 롤을 하라는 거야. 네? 롤 중계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분위기 우시야 하는 거는 형이 해줘야겠어요. 나는 게임도 몰라요. 그래서 막 근데 하나 이렇게 했지. 그래갖고 분위기는 아주
달아올랐어요. 나는 아는 척했지. 성균이가 다 알고 나는 몰라요. 하나도 몰랐어 그때. 하나도 몰랐는데도 중계했는데 사람은 좋아했거든. 재밌게는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다음에 롤 인비든가? 네, 롤 인비하고 첫 번째 롤 중계까지 내가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스타 방송이 우리가 아예 없으니까 뭐 어떻게 예, 그래서 이제 롤로 전향되는구나. 스타는 끝났나 보다. 그리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롤을 그때부터 파기 시작을 했지. 되게 나는 까네는 정말 공부 많이 했어요. 미국 서버에서도 말렙은 찍었고 우리나라 서버에서도 말렙 찍고 난 대신 저건 안 해. 레더는 안 했어. 그 뭐죠? 그 랭게임. 랭게임.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예. 나는 롤 하면서 욕을 안 해도 팀원 탓을 하는 애가 있어. 또는 욕을 해. 상대를 욕하든 간에 상소리가 딱 나오거나 팀원 탓을 하거나 그럼 바로 차단해. 무조건 조금이라도 나는 재밌으려고 게임하는데 근데 게임하면서 주로 이쪽으로 이제 화살이 들어오면 뭐하냐 뭐 이러면서 그럼 그냥 팍 차단해버리지. 네. 난 심지어는 내가 언젠가 한번 그 뭐죠 그 갱플랭크로 하는데 네. 갱플랭 하면은 네, 화살을 받을 수밖에 없죠. 내가 물론 뻘궁을 한번 썼어. 근데 뻘궁을 쓴 게 난 왜 그러냐면 얘들이 돌진기가 있는 애들이니까 뒤에다가 한타 때 궁 써달라 그래 약간 앞에 썼지. 그걸 생각을 하면서 이 새끼들 그냥 뛰어가가지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뻘궁이 됐지만 나는 애들의 실력을 내가 과대평가를 했다 그랬잖아. 그렇죠. 피할 줄 알고. 그 의도와는 다르게. 근데 걔네들이 그 4명이 친구였나 보지. 나를 막 욕을 하는데 내가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탁 이거를 KD를 딱 보니까 우리 편이 한 3킬에 3킬에 3어시에 6데스 뭐 이런 정도 상황이었으면 내가 2킬 3어시를 한 거야. 근데 이놈들이 나를 욕하고 앉았어. 이게 뻘궁 한 번에. 이 허접한 놈들이. 정치를 시전당하셨구나. 네. 그 4명 친구가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때는 한마음 한뜻으로 한 생각을 찾는 거지. 그래갖고 차단을 딱 했더니 애들이 서렌을 빡 하더라고. 그러니까 친구인 것 같아. 뭐 등등. 아무튼 이런 스트레스를 감수하면서 나도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첫 인비 끝나고 요거 끝나고 나서는 이제는 나도 좀 할 수 있겠다. 좀만 더 연습하면은 동준이 끝까지는 내가 못해도 동준이 정말 잘했고 동준이는 그 클베부터 했거든요. 그렇죠. 미국 서버에 클베부터 한 친구고 난 우리나라에 들어온 다음에 겨우 깔짝깔짝 겨우 하는데 어떻게 따라가 그걸. 그리고 뭐 그렇게 애인도 없는 놈하고 애가 둘인 놈하고 게임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갔나. 난 또 그 스타투까지 또 했어야 되니. 근데 하여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하는 기간에는 진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열심히 했고 동준이하고 다른 나의 역할을 만들려고 스킬 이름 다 외우고 이렇게 했었지. 근데 뭐 이렇게 좀 그러고 나서 롤을 그만두게 돼가지고 참 묘하게 됐어요. 그때 참. 스킬 이름 하면 또 이제 동수 형이라고요. 스킬 이름 다 외우고 다닙니다. 김동수? 예, 신체프가 나오면 일단 스킬 이름부터 외웁니다. 약간 스타일도 비슷한 게 있네요. 동수도 막 이러는 타입이던데. 에너지가 전 대한민국 가장 넘치는 중계진을 생각하는데 체력 안배라는 걸 할 줄 몰라가지고 1부에 다 불태우고 3부가 되면 사람이 3부에도 사람이 하얘졌어요. 지쳐가지고 그리고 중간에 심지어 졸아요. 뭐 하다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면은 이거 되는 거. 체력 안배라는 걸 할 줄 몰라서 그거는 동수가 초보라서 그래. 우리는 에너지 드링크를 먹습니다. 하면서 에너지 드링크를 먹고 그리고 용준이는 우리가 보통 특히 결승전 이런 무대를 딱 가면은 밥을 먹잖아요. 도시락을 한두 개 더 챙겨놔. 중계하다가 도저히 먹어요. 에너지가 떨어져서 네. 당을 채워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근데 그게 의외로 도움이 돼요. 맞아요. 네. 맞아요. 큰 무대나 이런 데는 진짜 에너지가 자기가 그렇게 안배라는 거를 뭐 이런 스튜디오물에서 사실 할 수 있는데 관중도 많고 관중들이 흥분하고 막 이러면은 거기에 같이 이렇게 돼서 그게 그게 안 진짜 되는 있잖아요. 주고받는 안 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그런 거 하게 되면. 큰 무대에서 사람들 정말 막 많이 왔을 때, 막 몇천 명, 만 명 막 이렇게 왔을 때는 그래서 우리 기술 같은 것도 방송 중계 기술 같은 것도 점점 시행착오를 겪어보면서 발전을 한 게 요즘은 이걸 그 모니터링 스피커라 그러잖아요. 네. 네. 우리 진행자들이 듣는 스피커. 네. 되게 빵빵하게 그걸 틀어주거든. 근데 그게 잘 안 됐을 때는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지.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이 실내 돔 이 내부의 스토리가 울려고 이 음압이란 게 음압이야. 맞아요. 네. 옆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안 들려요. 그럼 우리끼리
우리 막 그러면은 막 그런 욕도 많이 먹었지. 서로 이 중계진끼리 소통 안 된다고. 안 들리는 걸. 맞아요. 네. 아, 몰튼 스피커도 없고 인이어도 따로 없고. 그건 안 들려.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장비들이나 기술이 쭉쭉 계속 발전했죠. 네. 나는 중계 도중에 이런 카페인을 많이 먹어요. 그 승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스타크래프트 관련된 분들한테는 살짝 물어보는 네. 것들인데 여기서는 뭐 개인적인 분노나 감정 외에 뭔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객관적으로 나는 그때는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보진 않았어요. 아 처음에는. 네, 관중, 그러니까 이 시청자들이 라이트 시청자들이 등 돌린다고 그거는 되게 문제이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스타1이 좀 힘들어진 거는 조작 사건 이후에 어떤 지재권 분쟁으로 연타석으로 터졌기 때문에 우리가 데미지를 크게 입은 거지. 첫 번째 그 조작 사건 터지고 그걸 갖다가 어떤 형태로든지 수습을 한 다음에 우리가 게임 재밌게 쭉 나갔으면 나는 그거는 회복되는 정도의 상처라고 생각했거든. 왜 그러냐면 조작 사건이 없는 스포츠가 어딨어. 그렇잖아요. 인기 스포츠는 다 네. 겪는 네. 거죠. 그럼 뭐 베팅이라든지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그런 토토라든지 이런 거를 이런 일이 터진 차제에 토토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내부 관계자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오히려 생각을 했지. 야, 나는 오히려 씩 웃었어요. 경기장에서 난투극 벌어지면은 막 내부 관계자들 캐스터 해설진 절대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막 야구장에서 축구장에서 치고받고 막 싸우고 막 코너킥 하는데 가고 깃대 뽑아버리고. 근데 사석에서는 그 사람들 그래요. 사석에서는 너무 재밌었다고. 이런 게 스포츠의 맛이지 막 이런다고. 관중들도 남자들은 좋아하거든. 농구 경기 하다가 막 난투극 벌어갖고 치고받고 하면 그거보다 더 재밌는 게 어딨어, 솔직히.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어두운 측면이고 없어져야 될 측면이고 이기는 하지만 재미 요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작도 그런 거지. 그런 조작 사건이 벌어졌으면 당연히 내부자는 엄벌에 쳐야 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없게끔 공식적으로 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나는 내심 이제 우리도 진짜 스포츠네. 진짜 이런 게 승부 조작 이런 것들까지도 들어갈 수도 있던 건 레벨이 완전히 올라갔구나. 궤도에 들어섰구나. 네, 우리도 별 달았네. 이런 생각을 나는 했어요. 어두운 측면이지만 어쨌든 인기의 지표가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니까. 아니 이게 언젠간 터진다고. 이게 안 터지는 스포츠는 없어요. 이런 게 안 터지는 스포츠 있긴 있잖아. 핸드볼 뭐 이런 거. 그 인기가 없으니까. 비인기 종목.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 정말 처음 해봤어요. 근데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화는 났죠. 그거에 연루되어 있는 놈들이 좀 괘씸하게 느껴지기는 했고 특히 나는 좀 연습생 이런 애들이 뭐 이렇게 빌드 같은 거 빼돌려갖고 몇 푼 받고 이런 애들은 매년 이제 불쌍하니까. 그쵸. 그 챔피언이었다라는 거. 근데 이제 아주 인기도 많고 막 이런 놈이 핵심 관계자로 이제 맞아요인지 맞아요. 그냥 대놓고 얘기하자면 되게 괘씸했어요. 난 그리고 또 걔를 그렇게 안 좋게 보질 않고 있었기 때문에 배짱 있고 멋진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때 화가 많이 나긴 했죠. 근데 뭐 그거 정도는 나는 우리가 오히려 더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을 수 있다고 우리가 더 단합해서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는. 네, 연타가 너무 컸다. 그럼요. 그 두 번째 게 너무 컸지. 두 번째 거라고 하는 지재권 문제로 지재권. 협회와 블리자드와 방송국 간에 어떻게 보면 뭐 협회만 잘못했다고 보고 블리자드만 잘못했다고 볼 수도 없는 게 다 잘못했지 뭐. 그러니까 방송국과 이 셋이 어떤 힘겨루기 였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누가 주도권을 가져갈까? 다 주도권 자기가 갖고 가고 싶은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긴 중계권 파동도 있었구나 참. 네. 중계권 파동이 그거보다 먼저였나? 조작보다? 그건 더 먼저였죠.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제 간간히 만나서 이렇게 뭐 저랑 둘이서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지만 이렇게 만난 자리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협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협회가 생기기 전에 협회가 있어야지 된다 이런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그럼요. 네. 그럼요. 그래서 나는 중계권 사태 때 온게임넷이 이제 중계권을 뺏겼지만 네. 솔직히 강탈당한 거지. 네. 강탈당했지만 원내 권리를 갖고 있던 쪽에서 강탈에 간 거긴 해요. 온게임넷이 너무 힘이 셌었고 그때는. 네. 본디
중계권은 당연히 그쪽에서 갖고 있는 게 맞지. 예, 그 중계권을 팔고 프로리그를 만들어낸 니네는 방송만 해라. 근데 이게 e스포츠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측면이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야구니 뭐 이런 거는 그러니까 리그를 얘네가 만들어요. 네, 그렇죠. 리그를 다 만들어. 네. 다 만들고 선수에 대한 권리도 갖고 있고 애들 와라 뭐 자동차 대여해가지고 막 모든 걸 다 한 다음에 당신들은 카메라만 갖고 와서 찍어. 그러니까 니들이 돈 내고 이 중계권 사가서 그걸 팔아서 광고 수입이며 몸에 올려. 이래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e스포츠는 리그 중계를 유영광이 쫙 하거든. 선수들에 그러니까 이 리그를 실제 만들어 갖고 돌리는 사람은 유영광인데 네. 근데 네가 다 만들어 갖고 네가 다 만들고 네가 다 찍어 가지고 편집 다 네가 다 하는데 돈 내. 이러니까 온게임넷에서는 화가 난 거죠. 예, 그러니까 다 해야지. 뭐 무대 세팅과 예, 모든 거를 이쪽에서 다 만들어서 권리를 요구하고 우리는 들고서 찍기만 하고. 예, 요 경우가 되면서 이쪽에서 중계권 갖고 있고 이게 나는 제일 맞는 형태라고 생각해요. 거기다가 저는 사실 중계권 때 이해가 안 됐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계권이라는 거는 방송을 하는 매체 입장에서 선택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걸 중계를 할 거냐 말 거냐. 근데 그거는 사실은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돈 낼 거냐 말 거냐 이 싸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 같은 경우에 KBO가 만들어서 딱 해가지고 방송사들한테 MBC가 우리 중계 안 할래? 그러면 그거 할 사람들 많으니까 하고 싶은 사람들도 많고 근데 그거 가지고 협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하고 싶으니까 우리가 방송 몇 회 가져가고 이거 가지고 중계권 협상을 하잖아요. 근데 프로리그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우리는 그럼 프로리그 안 할게 이거 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스타리그에 집중하고 그 중계권 뭐 MBC 게임하고 협상을 하든 그러면 우리는 그 돈이 비싸다고 생각하니 우리는 그럼 빠지겠다. 이럴 수 없는 상황에서의 협상이었으니까 좀 저는 협상이라는 단어도 안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희한했지. 네. 근데 좀 최종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뭐 제 형태로 가기는 간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이 협회 쪽에서 지금에 와서 생각을 했을 때 잘못을 했던 거는 오리지널리티에 대한 보상을 안 해줬어요. 그런 형태로 뺏어 갈 거면은. 근데 프로리그도 온게임넷이 만든 거죠. 그러니까 어쨌건 나중에 가가지고 그 협회가 블리자드하고 지재권 문제가 있을 때 뭘 주장했냐면 니들 왜 e스포츠라는 것에 대한 오리지널리티를 인정을 안 해줘? 이러면서 싸움을 했단 말이죠. 근데 당신들은 해줬어? 온게임넷에? 그렇잖아요. 프로리그를 우리가 만들었는데 그건 고스란히 우리 뺏겼거든. 그런 그림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가가지고 협회하고 온게임넷하고의 이게 안 되는 제일 큰 이유가 나중에 가가지고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 왜냐면 온게임넷이 정말 돈을 많이 버는구나 라고들 알고 있어요. 실제로는 그렇진 않아요. 네. 확실한 건 저희보다는 많이 번다라는 거. 그렇죠. 꼭 그렇진 않아요. 한동안 온게임넷이 적자 보던 해도 몇 해 있었고 요즘은 뭐 롤 덕분에 흑자가 좀 나는 모양이던데 네. 한동안은 되게 어려웠던 시절도 있고 그래요. 저는 대표님께서 계속 아직도 3월씩 남았나요? 아니, 저는 아직도 지금은 흑자니까 괜찮습니다. 6년째 적자를 한번 보면서 그러니까 그때 뭐 게임큐가 그 수익 모델을 못 찾아가지고 접었다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는 수익 모델을 못 찾아서 저임금으로 버텼어요. 수익 모델 못 찾아가지고. 네, 게임큐는 그때 게임큐 직원들 3개월 임금 떼었는데. 저희는 조금 줬으면 조금 줬어도. 나도 떼었어요. 나도. 떼이진 않았습니다. 해먹은 적은 없어요. 조금 준 적은 있죠. 어쨌든 드롭버그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나이스게임 팀가 있죠. 어쩐 지재권 때도 그랬어요. 솔직히 온게임넷하고 협회는 그때 한 배를 탔지. 결국은 그런 셈이 됐고 블리자드하고 그렇게 싸움이 났던 이런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서로 지금과 같은 상황을 서로 간에 예측을 했더라면 예견을 했더라면 그때 한쪽이 물러났겠죠. 근데 양쪽 다 자신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양쪽 다 내가 우리가 이런 게임을 만들었는데 까있고 우리끼리 해가지고 뭐 양쪽 다 확실한 카드가 있긴 했죠. 온게임넷과 협회라는 우리는 리그를 만들어 우리가 갖고 있는데 협회는 우리가 선수들을 갖고 있는데 서로 질 수 없는 카드 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부딪히니까 사실은 승부가 나는 게 서로 상처가 나는 그렇지. 싸움이었죠. 네, 그런 그림이었어요. 근데 이때 공공재는 어디 쪽에서 친 건가요, 그러면? 야, 공무지들이 예. 근데 그거는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은 게 공공재적인 성격이 일부는 있어요, 당연히.
근데 그게 이렇게 확대 이렇게 되면서 협회가 막 드립다 욕먹고 있는 가운데 뭐 내가 그렇다고 협회 실드 쳤다가 낚아 죽을 일이 있어. 그냥 가만히 있었지만 그거는 스타는 공공재다. 이건 정말 웃기는 거 알지. 나는 내가 지적 재산권자인데 나는 그렇죠. 내 이 콘텐츠들이 있잖아요. 왜? 많은 그렇죠. 만화 이런 콘텐츠가 네네. 있잖아. 근데 이게 공공재다 그러면 내가 그걸 동의할 수가 있어? 그럼 미친 소리지. 말이 돼. 그 지적재산권을 만든 사람이 따로 있는데 그건 공공재니까 내놔. 강도짓이지. 근데 협회 측에서의 이야기는 공공재적인 성격도 일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지 않겠느냐. 근데 그거를 공공재라 그랬다고 또 난리가 나고만. 예. 기사 헤드라인 딱 나온 거죠. 스타크래프트는 공공재. 자극적으로. 이게 헤드라인 뽑아줘야지 클릭이 되니까. 공공재적인 성격이 그러나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은 있죠. 워낙에 보편화된,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게임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까지도 이제 발전이 된 상황이었기 맞아요.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블리자드라는 원 소스를 가지고 있는 저작자가 이런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그걸 다 들어주기에는 이 문화를 많이 해쳐야 된다. 어떻게 보면 뭐 이런 것까지 굳이 이제 해설을 붙이자면 그쵸. 그런 상황까지 갔었죠. 나는 그때 생각하기에 그게 지금에 와서 추측을 해보자면 제일 큰 충돌은 결국 그거예요. 블리자드는 스원으로 계속 갈 수가 없어요. 미쳤어. 내가 게임 만드는 회사인데. 진짜 그렇잖아요. 그렇죠. 나는 정말 상식적으로 그렇다 생각해. 당연히 스토로 넘겨야지.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쪽에서는 스원으로 가고 싶은 거지. 사람들이 더 보니까. 예. 이게 가장 이런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의견 차이가 아니었을까. 뭐 이거는 이제 팩트는 아닌데 그렇죠. 나의 생각은 그래. 나는 그 싸움이 나던 그 시점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블리자드 어떤 새로운 게임을 개발하고 또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서 또 다른 수익을 내야지. 스타크래프트 1은 더 이상 수익이 안 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e스포츠라는 판은 이만큼 커져서 이걸 가지고 협회 게임넷은 뭔가 수익을 가져가는 것처럼 같은 그림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블리자드 입장에서는 우리는 스타크래프트 2를 개발할 거니까 이러면서 이제 또 나오고 이제 서로 이런 관계가 얽혔었던 일들인 거죠. 이거는 추측컨대 뭐 블리자드에서 아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스토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주셔. 응? 당신들이 갖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는 스원 가지고 이렇게 이런 걸로 구축을 해놨는데 아직까지도 잘 팔리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주려면은 뭔가 베니핏을 우리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e스포츠는 우리가 만든 건데. 야, 니네 미쳤냐? 이건 우리 게임인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림이. 추측하자면. 그쵸. 네, 그러니까 좀 추측하자면. 이렇게까지 거칠고 상스럽게 진행된 건 아니었겠으나, 이렇게 좀 아주 이렇게 예의 있고 격식 있는 얘기가 오갔다 해도 내용은 이거야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게 뭐 합리적인 추론이죠. 네. 사실은. 네, 그게 뭐 당연한 일반 상식적으로 볼 수 있는. 이 얘기가 끝이 없어가지고 시간이 시간이 되는데 벌써. 할 얘기가 지금 더 있는데 막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고 얘기가 지금 5대5 얘기도 안 나왔는데. 큰일 났네. 일단 2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네. 잠시 후에 3부로 여러분들 3부에는 사실은 뭐 시청자 질문 뭐 이런 거 좀 있는데 이거 거의 생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야 될 얘기들이 듣고 싶은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잠시 3부로 들었어요. 이것도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